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통합 서브노트 개강인데 오늘 1주차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교재는 뭐 작년까지는 이제 2권으로 이제 교재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1권으로 이제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교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다음에 가로 세로 형태로, 작년까지 가로 나왔었는데 이게 세로 형태로 중간에 이제 2단으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1권으로 지금 압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빠졌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없고, 이제 편집 기술상 그다음에 이게 1권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더 많이 좀 빡빡하게 좀 편집이 된 그런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내용이 더 압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 뭐 내용이 이제 뭐 빠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시험 범위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오면서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에 맞게끔 그다음에 지금 내용이 다 이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파악을 하시면은 뭐 올해 시험 보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예전 공고가 아직 안 나왔죠? 예전 공고가. 그래서 5월 말 정도에 원래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인원 조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늦어지는 감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초등은 예전 뭐 작년까지도 그랬지만 좀 많이 뽑았으니까 올해도 뭐 작년보다는 더 많이 뽑으면 많이 뽑지 뭐 적게 뽑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발령이 안 난 사람들이 워낙 또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다음에 교원 수급 조절의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고려가 돼서 뭐 조만간 뭐 이번 달 안에는 뭐 이제 발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유아나 뭐 초등뿐만 아니라 유아나 그다음에 중등이나 그다음에 같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다음에 뭐 촉박한 감이 좀 있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뭐 이제 예비 TO 나오면은, 그다음에 TO 나오면은 그때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면은 자 교재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은 챕터가 12개 챕터로 교재 4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서브노트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 정도, 1000페이지가 지금 안 되는데, 1000페이지 정도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을 해봐야 되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이걸 말로 막 중얼중얼하면서 이제 거의 중요한 건 외우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다 안다고, 이게 눈으로 보면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뭐 기출 문제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분석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형식적인 측면들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니까, 형식은 이제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뭐 그다음에 뭐 TS에서 또는 T1, T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글을 주고 이 대화글에서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그다음에 바르게 이제 수정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보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뭐 유창성이라고 제시를 했으면 뭐 정답을 뭐 정확성으로 이제 수정하라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비 교사들의 대화를 주고, 그다음에 뭐 옳지 않은 것을 5개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뭐 바르게 수정하라는 문제, 그다음에 뭐 어떤 거 설명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 포맷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포맷을 하는 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안 본 사람들의 경우는 기출 문제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출 문제를 봐야지 이 서브노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무조건 외운다고 지금 뭐 점수가 높게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수험 전략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그 방법적인 측면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적합한 수험 전략이 뭔지를 이 방법적인 측면들을 잘 기억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출 경향 그다음에 기출 문제의 형식이나 내용적인 측면 기출 문제의 형식이나 내용적 측면을 잘 파악을 해야지 이 방법에 대한 게 지금 나옵니다.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방법이 각 교과별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국어의 출제 경향과 도덕, 사회, 뭐 수학, 과학의 교과별 경향의 차이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일 교과만 지금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각 교과별 그 차이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금 수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요령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 전략을 잘 짜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지필고사에서 이제 높은 성적을 받아야지 2차에서도 좀 안정권을 갈 수 있는 거니까. 80점 만점 중에서 커트라인이 높은 지역은 64점, 65점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나 뭐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전략을 잘 짜야지 1차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이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에서는 150%가 이제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초등 특수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일반 초등은 150%인데 거의 대부분 다 150% 합격을 하잖아. 여기서 그다음에 뭐 30%, 20%까지 최대한 그다음에 고득점을 해놔야지 2차 때도 이제 안정감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 문제의 형식과 내용들을 잘 봐야지 여유 있게 지금 그다음에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서브노트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처음 개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금 12개 챕터까지 있습니다. 교재 4페이지 보시면은 12개 챕터까지 있는데 오늘은 그다음에 1장과 2장 그다음에 총론 및 창의적 시험 활동하고 통합교과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까지만 하고 그럼 국어부터 해서 그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의 10개 국가입니다. 공통교육까지 10개 국가인데 국도사, 그다음에 수가실, 체험 및 영어에서 10개 국가인데 한 주에 한 과목씩 그다음에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 주에 한 과목씩. 그래서 이번 주는 통합교과까지 오늘 끝내고 다음 주는 국어, 그 다음 주는 도덕, 그 다음 주는 사회. 그래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긴 하겠죠. 특히 이제 뭐 도덕은 양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그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은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니까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원칙은 한 주에 한 과목씩 그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그다음에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얘기했지만은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뭐 바르게 수정하라는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예고, 그다음에 뭐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무엇인가 개념 자체를 뭐 묻는 문제라든지, 세 번째는 내용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로넣기 하는 것도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문장형은 몇 문제 없습니다. 문장으로 쓰는 건 많이 없고 거의 대부분 다 이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거나 중간에 이제 그다음에 가로넣기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차이 있긴 한데 그다음에 그 흐름을 잘 그다음에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오늘은 통합교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다음에 국어교과부터 한 주에 그다음에 한 과목씩 그다음에 보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지만은 그래서 뭐 이 서브 노트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소화를 하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립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고 오늘 프린트 나눠주신 거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거 보면 그래서 총론 및 창의 체험 활동 목차 있는 프린트 있습니다. 한 장짜리. 그래서 지금 프린트가 4개 나가 있죠. 총론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목차가 1번이고 그다음에 통합교과 목차가 2번. 세 번째가 통합교과 총론의 목차입니다.
통합교과 총론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다음에 통합교과 강론 프린트입니다. 통합교과 그다음에 강론 프린트가 제시가 되고, 그래서 올해는 1, 2학년이 15개정의 이제 지도서가 제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15개정의 지도서 강론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 2학년이 이제 15개정 교육과는 교과서 나왔으니까 통합교과하고 국어하고 수학, 통합교과 국어 수학은 그다음에 1, 2학년 지도서 강론에서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그다음에 지금 목차를 보는 것처럼 국가고시 총론하고 시험활동하고 안전한 생활인데, 그래서 총론 문항이 한 문제씩 나오는데 하위 문항이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총론 부분에서 하나, 창의 시험 활동에서 하나, 안전한 생활에서 하나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특히 총론 창체 안전한 생활은 다음에 2015 개정에서 그다음에 새롭게 신설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변경된 부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변경된 부분에서 그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9 개정하고 그다음에 15하고 09 개정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변경된 부분을 잘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볼 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목차에서 총론에 보면은 3번에 동그라미 3번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13학번들한테 3번 핵심 역량에 대한 게 2015 교육과정의 전 교과에 다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과에 핵심 역량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 작년에 자기 관리 역량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기 관리 역량이 출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재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6페이지를 같이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무조건 1페이지부터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총론 창체 안전한, 특히 안전한 생활이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신설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신설된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핵심 역량이 나와 있죠. 핵심 역량 6개 중에서 첫 번째 자기 관리 역량이 나왔습니다. 자기 관리 역량을 그다음에 정답으로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설명을 하고는 안 나와. 핵심 역량의 개념 설명을 안 나오고 이걸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교사가 얘기했는데 이 개념이 어떤 역량이냐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A라는 개념을 그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내용을 써주고 이거 해당되는 그다음에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명칭을 물어보는 게 많지. 이거를 개념을 설명하시오라는 거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6개를 기억해놓고 6개를 이제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정체감, 자신감, 지식 정보 처리는 말 그대로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거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심미적 감성 역량은 공감이라는 용어가 있죠. 공감과 향유. 의사소통은 표현과 이해고, 공동체 역량은 구성원들에게 그다음에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6가지 핵심 역량을 기억하고 이거는 이제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계속 했던 게 새롭게 신설된 부분을 먼저 그다음에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된 것도 마찬가지로 핵심 역량에 6개가 있는데 일단 6개를 기억을 하고 6개를 그다음에 기억을 해놓고 각각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 관리 역량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뭐 공동체 역량, 그다음에 자기 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답을 예를 주고 그다음에 정답을 예를 쓰게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자기 관리 역량을 설명하라고는 안 나와 보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6개를 기억하고 왜 기억하냐면은 그다음에 5개를 써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하나를 얘를 이제 가로놓기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빠져 있는 걸 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 역량을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걸 주고 이게 해당되는 것을 그다음에 고쳐 써라라고 하면 공동체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을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수를 기억하고 이걸 기억하고 이제 구별하는 게 가장 대입적인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론 창체, 총론 부분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시게.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 핵심 역량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다시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던 부분에 다시 한번 나오긴 좀 어렵다는 얘기지. 네, 그런 것도 생각해. 그래서 작년 핵심 역량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다음에 너무나 이제 과잉 일반화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총론 부분은 워낙 내용이 다음에 얼마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놓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시 한번 프린트 옆에 놓고 보시면은 총론에서는 3번 핵심 역량이 작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9번에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도 그다음에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9번도 나왔고 11번 교사수 중점. 11번 교사수 중점은 작년에 이제 논술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11번이 교사수 중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목차하고 교재 목차가 지금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교재 목차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교재 8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8페이지 보면은 그다음에 총론 창체 안전생활은 그다음에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교재 8페이지 보면은 11번 교사 중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8가지 내용이 작년에 교직 논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 수업부터 8번째 자기 주도 학습까지에 대한 게, 그다음에 교과별의 교과를 지도할 때 중점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교과를 지도할 때 중점사항에 해당된다. 뭐 두 번째 나선형 교육과정도 사회과에서 많이 나왔죠. 5번 협동학습도 치유과에서 언급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개념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총론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3번, 9번, 11번. 총론은 3번, 9번, 11번을 1순위로 먼저 보고, 그래서 두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체험활동도 1번 핵심 영역이 있어요. 창의체험활동은 나오는 게 내용 영역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 영역에 명칭을 쓰라는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영역에 해당되는 게 4가지를 기억을 해놔야 된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3, 4, 5, 6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4가지를 기억해놓고 이 4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동아리 활동이 나왔습니다. 답이 동아리 활동을 쓰면 돼.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6가지나 4가지를 이거를 기억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기억을 하고 구별한다. 그러니까 9페이지 보시면은 다음에 4번에 동아리 활동이 있죠. 동아리 활동에서 보면은 목표를 쓰라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은 없고, 동아리 활동에 하위 활동을 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술체육활동, 학술문예활동, 실습노자활동, 청소년단체 활동을 쓰라는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예술체육활동, 학술문예활동, 실습노자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에 해당이 되는 내용 영역이 명칭을 써라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하고 지금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위 내용 있으면은, 그래서 동아리 활동 있으면은 명칭 쓰라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쓰라고 하면은 하위 내용을 주고, 이 하위 활동을 주고,
다음에 활동을 주고 이 활동에 해당이 되는 명칭을 써라 이렇게 문제 나온다는 얘기지. 동아리 활동의 종류를 쓰라고는 안 나와.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이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그다음에 명칭을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하위 활동에 뭐 실습 노자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이 어떤 내용 영역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에 해당된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문제가 나왔고 안전한 생활 보면은 안전 생활이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다음에 처음으로 시험범위에 들어왔던 건데 네 번째에 내용체계가 나왔습니다. 4번의 내용체계에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그래서 이게 바로 내용의 영역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내용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문제가 좀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그다음에 묶어서 이거를 그다음에 내용 영역, 창의적 시험활동의 내용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안전한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이 바로 내용 영역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다음에 네 번째 재난안전이 나왔는데 네 개 중에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교재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12페이지 보면은 내용 영역이 네 가지가 있죠.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이 있는데 작년에 그다음에 뭐로 바꾸라 문제였었냐면은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 생활안전에서 세 개입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시설물 안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을 주고 그러니까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시설물 안전을 주고 시설물 안전을 재난안전으로 바꿔 쓰라는 문제였어. 그래서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 그러니까 내용 영역에 시설물 안전은 내용 영역의 명칭이 아니지. 내용의 명칭은 12페이지 있는 것처럼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답으로 출제위원이 제시했던 거는 시설물 안전인데 시설물 안전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생활안전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그다음에 생활안전에 해당되는 하위 내용에 불과한데 이게 내용 영역에 해당이 되는 이거를 재난안전으로 바꿔 쓰라는 문제에 해당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하고 그다음에 지금 창의시험활동하고 안전생활이 이제 같은 형태로 제시했던 겁니다. 자, 작년에 뭐 처음으로 그다음에 내용 영역의 명시. 그러니까 얘나 창의시험활동이나 안전생활이나 내용 영역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명칭. 그러니까 전 교과의 내용 영역의 명칭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 교과의 내용 영역의 명칭은 잘 기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 시설물 안전은 내용 영역의 명칭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고 시설물 안전은 생활 안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 영역 명칭을 얘를 오답으로 주고 정답을 재난안전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 쓰는 형태의 문제가 그다음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총론의 3번, 9번, 11번, 창의적 시험활동의 4번,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의 내용 체계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문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총론 하나, 창의적 시험활동 하나, 안전한 생활 하나로 올해 또 그다음에 이 포맷으로 제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칭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칭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내용 영역의 명칭이나 수업문의 명칭이냐, 그래서 명칭을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명칭을 파악하는 게 그다음에 그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뭐 내용 요약의 명칭도 있고 뭐 수업 모형의 명칭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 모형의 명칭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을 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명칭. 그래서 그 명칭은 이제 계속적으로 다 그다음에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 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교재 6페이지부터 그다음에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국가고시 총론 부분은 그래서 좀 뭐 지엽적인 형태로도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로넣기 형태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걸 가로넣기 할지 모르니까. 자, 첫 번째 교육과정의 성격입니다. 성격이 1학번들한테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성격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 교육과정에서 이때 2015 개정 교육과정 성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통성을 동시에 추가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해서 이걸 가로넣기 했던 게 1학번 문제였습니다. 공통성, 다양성을 가로넣기 했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성격도 좀 지엽적인 형태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중등교육법 23조에 의거해서 고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시는 교육부 고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규적인 의미니까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명칭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고시한 것이고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지금 5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뭐 1, 2학번들한테 가로넣기 하는 게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래서 뭐 지역은 뭐 농촌, 어촌, 산지촌에 위치한 그다음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 학교에 포함된 개인입니다. 이때 개인이라는 건 학습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게 있고 국가 수준에서의 고시이기 때문에 공통성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 동시에 추구한다. 두 번째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향한다. 특히 이제 창의성이라는 용어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창의성은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을 얘기를 하죠. 창의성은 뭐 전 교과에서 다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그다음에 기억을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교탁,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간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도우면서 하는 거지 학교에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뭐 제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과정 중심으로 그다음에 개선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 체제가 그다음에 우리는 학교 교육 체제의 의미가 그다음에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교과서 중심에서 이 말이 거기서 이제 함축된 의미인데 교과서 중심에서 그다음에 교육과정 중심으로 그다음에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교과서 중심은 절대적인 측면이고 그러니까 절대성을 얘기를 하고 교육과정 중심은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절대성, 상대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한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또 가로넣기 나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교과서 중심, 교육과정 중심. 우리가 쉽게 여기가 객관주의라 생각하면 돼. 객관주의가 이거 구성주의입니다. 객관주의, 구성주의라 생각하면 돼. 객관주의, 구성주의. 그다음에 지식의 절대성, 지식의 상대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왜 국어과에서는 그럼 그다음에 뭐와 관련되겠어요? 무슨 중심의 쓰기가 있지? 국어과에서 여기는 결과 중심의 쓰기고 여기는 과정 중심의 쓰기지. 이게 여기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객관주의고 여기가 지금
구성주입니다. 객관지 구성주에서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한다. 그 말이 그다음에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 보려면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8페이지 보면은 10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의 기본사항이 나옵니다. 8페이지 10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의 기본사항에 그다음에 여기서 1번부터 13번까지 1번 13번까지 중에서 여기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과 그다음에 가장 밀접한 건 뭐겠어요? 1번부터 13번 중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다.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은 그다음에 이게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획일화되어 있는 거고 교육과정 중심은 뭐 융통성, 그다음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몇 번이 가장 밀접하겠어요? 그다음에 6번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겠죠. 교과와 창의시험 활동의 내용 배열입니다. 이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한다는 건 교과 중심이고, 그다음에 반드시는 게 절대성이니까 그게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구성주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용의 순서 비중 방법을 그다음에 조정해 순영할 수 있다.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뭐냐? 지역의 특수성. 우리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칠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뭐 체험학습, 그다음에 뭐 경제동물 기르기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 특성이나 계절 및 학교의 실정, 뭐 학교의 뭐 실습질이라든지 학교의 예산, 그 학습자의 요구, 그다음에 교사의 필요에 따라서 뭐 교사가 생각할 때 우리 학교 학습자들은 뭐 어떤 것이 더 부족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교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도의 순서 비중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다. 그래서 이때 고려할 요소를 쓰라는 것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계절의 그다음에 지역의 특수성 하나, 계절 학교의 실정 학생 요구 둘, 세 번째는 교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교사의 필요를 고려해서 그다음에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를 교과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번이 그다음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체제. 그래서 이거 뭐 과정 중심의 읽기하고 뭐 과정 중심의 쓰기 뭐 그 부분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학교 교육 체제 하면은 학교 교육 체제는 교과 중심 있고 교육과정 중심 있는데 지금 보는 거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그다음에 구현하기 위한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6페이지 보면은 다섯 번째는 학교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질적 수준과 관련되는 것은 주기적인 평가를 합니다. 학습자 평가, 교사 평가, 학교 평가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 개선한다. 양적 수준이 아니라 질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통성, 다양성을 가로놓게 했다는 게 인리학법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심도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반복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지엽적인 거고, 두 번째 주관 인간상 2번하고 이 주관 인간상과 밀접한 게 옆에 있는 5번 초등학교 교육 목표입니다. 인간상과 목표가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상이 지금 네 가지가 있죠. 2015 개정 교육과 주관 인간상 네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5번에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달성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상과. 그래서 뭐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인간상을 뭐 3개를 써주고 나머지 1개를 이렇게 그다음에 채워 넣으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교육부 고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인간상하고 목표, 초등학교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면 인간상을 다음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교육 목표를 다음에 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대1로 다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이렇게 1대1로 지금 대응이 됩니다. 예전에 뭐 이거를 써주고 이렇게 가로넣기 하는 것도 나왔었어요, 문제가. 이렇게 가로넣기 하는 것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정체성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그다음에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보시면 되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초등 목표에 뭐가 관련되겠어요?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게 이게 공동체 의식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풀어놓은 게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 정신을 그다음에 갖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3번의 문화적 소양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게 문화적 소양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상 예하고 초등학교 목표가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가로넣기 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이쪽에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의 6가지. 핵심 역량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놓고, 다음에 6가지는 이제 구별해야 된다. 뭐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자기 관리 역량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창의적 사고 역량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역량. 그래서 심미적 감성 역량이 작년에 통합 교과에 나왔습니다. 이게 심미적 감성 역량이 그다음에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 6가지가 각 교과에서 이제 그다음에 골고루 그다음에 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6페이지하고 지금 34페이지 같이 한번 보세요. 6페이지와 34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6페이지에서는 심리적 감성형 얘기는 다음에 총론 파트에 있는 거고 6페이지 총론 파트고 34페이지는 즐거운 생활. 이게 즐거운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는 그다음에 명칭 동일한데 개념을 지금 풀어낸 거는 지금 다르죠. 그래서 6페이지에서는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성 바탕으로 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인데 34페이지에서는 즐거운 생활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소리, 이미지, 소리와 이미지, 움직임 등에 대해 다양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각을 발달시키는 능력인데 작년에 감각을 가로놓게 했던 작년 시험도 있습니다. 얘가. 감각하면 우리가 오감을 생각하면 돼요. 오감. 그러니까 통합교과 거기에서는 보면은 소리와 그 이미지하고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소리, 이미지, 움직임. 우리가 즐거운 생활은 다음에 상급 학년에서 다음에 체육교과, 음악교과, 미술교과와 관련성을 갖는 거니까 움직임은 체육교과와 관련되고 소리는 음악교과, 이미지는 미술교과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소리, 이미지, 움직임에 관한 그다음에 감각을 발달시킨 데서 감각을 가로놓게 했던 게 시험지였습니다. 많이 틀렸어 작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좀 그다음에 좀 유치하게 좀 나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6페이지에서 핵심 역량에서는 총론에서는 자기 관리 역량이 나왔고
34페이지 즐거운 생활에서는 심미적 감성형이 나왔는데 이때 심미적 감성형에서 감각을 가로놓게 하는 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 영향은 지금 얘기했던 게 교과 영향에 해당되는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에서 이게 다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페이지에서 봤던 거는 6페이지에서 본 거는 그다음에 전 교과에 적용되는 그다음에 가장 포괄적인 그다음에 영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 6페이지에서 봤던 거는 그다음에 뒤에 각 교과에서는 각 교과별로 이제 특화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풀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게 6가지를 각 교과별로 이제 다 뒤에 가면 다 알겠지만 이게 다 쪼개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즐거운 생활도 있고, 국어과도 있고, 뭐 영어과도 있고, 모든 교과에 다 교과 영역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과 영역이 이제 2개 나왔더라 봐야지. 총론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즐거운 생활에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처음 볼 때 이런 게 잘 안 보이는데 몇 번 보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잘 기억하는데 계속 얘기했지만은 심미적 감성 영향을 34페이지는 심미적 감성 영향을 설명하라고 안 나오고 그 박스 안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운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감각을 발달시킨다. 이걸 써주고 감각을 가로놓게 했던 게 나왔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다음에 이 심미적 감성 영향의 개념을 설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6개를 역시 구별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그다음에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특히 여기는 소리 이미지 움직임이라는 용어도 잘 봐야 됩니다. 소리 이미지 움직임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치육교과, 음악교과, 미술교과를 생각하면 됩니다. 치육교과, 음악교과, 미술교과를 그다음에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는 자 우리가 오늘 봤던 프린트 3페이지 3번에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3번에 프린트 45페이지에 아, 3번에 45페이지 보면은 이게 통합교과 지도서 강론 뒤에 보면은 부록편에 이번에 새롭게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45페이지에 맨 위에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교과 교육의 기반을 제공한 즐거운 생활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움직임 원에서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 작년에 시험이 나왔던 거죠. 이게 체육교과에서 라반이 움직임 교육 생각하면 되잖아. 이동, 비이동, 조작 움직임. 그래서 지금 체육과와 관련된다. 그래서 체육교과와 관련되는 게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앞에 우리가 소리, 이미지, 움직임에 관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능력이라 했을 때 움직임이 지금 체육교과와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3, 4, 5, 6학년하고 지금 거의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46페이지는 다음에 음악교과학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음악교과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음악교과 밑에 보면은 뭐 박과 박자도 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자진몰이는 거의 보면은 자진몰이 장단은 뭐 세소박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3소박 4박 장단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뭐 중중몰이도 3소박 4박 장단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은 미술교과 활동입니다. 자, 즐거운 생활은 미술교과 여기는 미술교과가 여기 있는 바로 이미지를 얘기한다라고 봐야지. 그래서 지금 보면 뭐 45, 46, 47도 다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즐거운 생활은 그다음에 치육교과, 음악교과, 미술교과의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시 한번 34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에 보면은 심미적 영향에서 소리, 심미적 감성 영향에서 소리, 이미지, 움직임입니다. 소리가 음악이고 이미지가 미술, 조형을 얘기를 하고 움직임이 체육과입니다. 라반의 움직임 교육. 그래서 움직임의 종류가 3가지가 있잖아.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굴렁쇠 울리는 건 무슨 움직임이야? 굴렁쇠 울리기는 이동 움직임하고 조작 움직임을 얘기를 하지.
그렇게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뭐 강강술래도 마찬가지죠. 이동하고 조작 움직임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때 조작이라는 게 조작 움직임은 사물이나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게 조작 움직임 얘기를 하는 거고 조작 움직임은 전치사 위드의 개념 생각하면 돼. 위드. 사람과 함께 강강술래하고 그다음에 공놀이 하는 것도 그다음에 조작 움직임이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잘 보라는 얘기죠. 그다음 움직임도 그다음에 얘기했던 게 그다음에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 작년에 체육과에 나왔잖아 이게.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요즘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막 개념이 복잡하거나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막 서울 같은 커트라인은 60점이 넘어가잖아. 80점 중에서.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채점을 하기 때문에 뭐 설명하시오 뭐 그런 게 나온다가 문장을 쓰라는 게 나와요. 과학 같은 경우에. 근데 가채점을 하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또 많이 준다고. 3명이 이제 합산해서 점수를 줘. 그렇기 때문에 글짓기 하거나 이런 점수가 안 나와. 포기하면 안 나오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기했더니 가채점을 하니까 가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3명이 이제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가급적 많이 주려고 한다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 딱딱 떨어진 명칭 그렇긴 한데 뭐 설명하죠, 진술하죠 그런 문제는 그다음에 부분 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수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점이 만점이라 했을 때 1점 있고 0.75가 있고 0.5가 있고 0.25가 있어요. 빵점 있고. 그러니까 글짓기 하면 빵점이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면은 적어도 0.25 좀 획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노려야 돼. 왜냐면은 그다음에 실제 점수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나오니까 3명이 평균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명칭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명칭. 그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게 그래서 보면은 뭐 재난 안전인데 이걸 재안전이로 쓰거나 재난 안전인데 재안전이었으면 그건 다 틀리는 거지. 그래서 명칭은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지금 써봐야 된다는 얘기고 보면은 내용 보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이걸 가로넣기 하거나 어떤 걸 오답으로 주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자 보고 좀 쉬었다가